이 영상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안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마음챙김의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고통을 해소하고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 각각의 주제와 실용적인 가이드, 도구를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각각의 장에서는 마음챙김을 시작하고 자기를 이해하며 비판단적 사고 패턴과 제한적인 신념에 대해 다루고 스트레스 해소법과 사결정 기술, 건강한 습관 개발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안내합니다. 마음챙김은 건강한 습관과 필수적인 부분으로 신체 건강을 증진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고 대화를 효과적으로 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자신감과 자기애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게 합니다. 마음챙김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챙김은 취약성을 받아들이고 권한을 부여하며 마음이 편안하고 삶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마음챙김을 통해 풍요로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는 삶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마음챙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계를 개선하며 자기 인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명상, 요가, 호흡법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 인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어려운 감정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마음챙김의 이점으로는 집중력 향상, 수면 개선, 면역력 강화, 탄력성 증가, 의사결정 개선 등이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자기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통제하고 자신과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수련은 집중력 향상, 수면 개선,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건강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더 큰 기쁨과 만족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인데 안내 명상, 점진적인 근육 이완, 시각화 등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불안을 통제하고 어려운 감정을 관리하며 삶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대한 인식과 수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돕습니다. 마음챙김은 삶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음챙김 수련은 자기 인식을 키워 삶에 더 큰 명확성과 탄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마음챙김은 삶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며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고 변화를 수용하여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함으로써 감정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수련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력을 높여 더 나은 집중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수련은 불안을 통제하고 생각을 도전하고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마음챙김은 삶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음챙김은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챙김은 삶에 집중하고 결정에 염두를 두게 하며 삶에 대한 감사와 감상을 북돋워준다. 변화를 수용하고 창의성을 장려하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의 깊은 사고방식으로 작업하면 인지적 편견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다. 직관을 개발하고 생각을 재구성하며 감성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편견을 인식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식별할 수 있다. 마음챙김은 생산적이고 유용한 생각에 집중하여 감성 지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마음챙김은 우리의 감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조절하며 대응할 수 있는 감성 지능을 도와준다. 의미 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마음챙김 생활 방식을 지원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의 감사 실천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챙김 의사소통은 지혜와 연민을 가지고 듣고 이해하고 말하는 연습이다. 자기 관리를 통해 시간을 키우면 정신적, 육체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음챙김 앱과 기타 리소스를 사용하여 내면의 균형을 이루고 의미 있는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 마음챙김 앱과 리소스는 내면의 세계를 발전시키고 마음챙김 라이프 스타일을 육성하려는데 매우 유익하다. 마음챙김은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 찬 내면의 삶을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자기 인식을 개발하고 감정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 마음챙김의 신체적 이점은 잠, 소화, 면역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음챙김은 우리 몸의 필요에 더 잘 적응하고 신체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챙김은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고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음챙김은 감정을 받아들이고 자기 인식과 통찰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챙김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이점을 통해 조화로운 삶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마음챙김은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 찬 내면의 삶을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더 조화롭게 살도록 도와주고 균형과 목적의식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해준다. 마음챙김을 수행하여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이점을 경험할 수 있다. 마음챙김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균형과 평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다. 마음챙김 수련을 시작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에 대해 언급되었다. 마음챙김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이점을 통해 조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다. 마음챙김은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개인적 발전을 위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에는 헌신과 규율이 필요하지만 어렵지 않고 연습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며 휴식이 중요합니다. 마음챙김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며 이를 위해 관행에 대한 오해를 인식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욕구를 탐색하고 핵심 가치를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원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개발한 후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고안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욕구를 반영하여 의도와 기쁨을 가지고 살기 위한 생활의 명확성과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목표와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가치를 확인한 후 명상, 자연에서의 산책, 책 읽기, 영적인 공부, 친구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추천하며 직접 행동을 취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고 실현 가능한 단계로 목표를 나눠야 한다. 또한 동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자기 감정과 요구를 탐색하고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해 감정의 유발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압도하는 감정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심호흡, 명상, 시각화 등의 이완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 반성적 경청과 개방형 질문과 같은 대화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연결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활동을 탐색하고 자기 관리를 실천하여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공을 인식하고 축하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와 욕구를 탐구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일반적인 실수를 피해야 하며 실제로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루는 과정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기쁨과 의미는 모든 상황에서 달성되지 않으며 부정적인 점을 인정하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고 단순히 올바른 기술만 사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해해야 한다. 인생에서 기쁨을 찾으려면 헌신과 인내가 필요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훈련을 실천하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적인 인식을 통해 생각과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기쁨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호흡법 연습하기와 호흡법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에 대해 안내하고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호흡에 집중하여 현재 순간을 인식하고 감각을 개선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호흡을 자각함으로써 감각이 완화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정기적인 호흡법 연습을 통해 스트레스와 감정을 관리하며 감정을 인식하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관찰하기 위한 전략으로 신체적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트리거를 식별하며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만트라를 사용하여 중심을 유지하고 내면의 평화와 마음챙김을 얻는 방법을 소개하며 만트라 연습의 이점과 자신에게 맞는 만트라를 식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정신적, 정서적 공간을 조성하는 방법과 이러한 공간이 가지는 이점에 대해 안내하며 정신적, 정서적 공간의 명상을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정신적,
정서적 공간을 만드는 몇 가지 전략은 마음챙김 걷기, 일기 쓰기, 자신을 표현하기, 집착을 버리기 등이 있다. 정신적, 정서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의도를 설정하고 조용한 장소를 찾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의 실천은 필요하다. 비판적 인식으로 실수를 방지하고자 생각을 관찰하고 분석하지 않고 인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챙김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며 어려운 생각과 감정에 직면하기도 한다. 마음챙김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일상적인 실천과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당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고 패턴을 이해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도전하여 긍정적인 내면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 패턴을 조사하고 대안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 패턴을 식별하고 자세히 분석하여 내부 대화와 가정을 이해하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생각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 패턴의 원인과 영향을 식별하고 조정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전략과 기술을 탐색하세요. 즐거운 삶을 위해 자기연민을 실천하고 사고 패턴을 개선하여 새로운 대안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 봅시다.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인식하고 그 생각에 도전하고 재구성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활용하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해 봅시다. 자기의 사고 패턴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고 패턴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패턴을 식별해 봅시다. 어려운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자기 연민을 활용하여 어려운 감정을 관리해 봅시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을 갖고 새로운 사고 패턴을 만들어 봅시다. 자기 연민을 실천하고 자기 용서, 자기 관리, 자기 수용, 자기 존중을 실천함으로써 더 좋고 행복한 삶을 창조합시다. 자기 연민과 유용한 사고 패턴을 통해 즐거운 삶과 내면의 평화를 찾아봅시다. 이 장에서는 우리의 사고 패턴을 이해하고 건강한 사고 방식을 개발하는 방법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도전하며 변화가 필요한 삶의 영역을 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 도움이 되는 대안적인 사고 패턴을 만들고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사고 패턴을 이해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감정을 포용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과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정적인 신념을 식별하고 재구성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자. 핵심 신념과 가치를 이해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부정적인 믿음은 자존감과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한다. 부정적인 신념의 근원을 파악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자. 부정적인 믿음을 인식하고 어떤 환경이나 인간관계로부터 이를 받았는지의 출처를 이해하자. 부정적인 믿음을 재구성하는 열쇠는 긍정적인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건설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신에게 이것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고 이 경험을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부정적인 믿음을 인식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야기와 의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염두에 두세요. 자기애와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수용과 성장의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자기 관리와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보다 긍정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재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신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적인 믿음을 극복하기 위해 인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극복하기 위해 제한적인 신념의 근원을 탐구하고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신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믿음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더 잘 인식함으로써 부정적인 신념을 식별하고 도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과 긍정적인 재구성은 제한적인 믿음을 새롭고 힘을 실어주는 믿음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의 순환을 끊고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대체하면 잠재력을 발휘하고
목표 달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신념을 식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태도와 도구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실수를 피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된 신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신념을 찾고 이를 고수하기 위한 보상과 처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지 제한적인 신념을 인식하는 것으로는 그 신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적극적인 도전과 교체, 전문가의 도움, 보상과 처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신념을 극복하고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긍정적인 재구성,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을 위해 뇌를 재배선하는 것은 신경경로 재배선과 신경가소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마음챙김과 시각화를 실천하며 긍정적인 신경망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감정적 요인을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감정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찾아봐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명상, 일기 쓰기, 자기관리 활동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감정을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긍정은 정서적인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구입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기를 쓰고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 패턴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관리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의사소통을 개선하며 자기연민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관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정보의 흐름으로 영상을 보도록 권장합니다.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에 접근하고 긍정적인 사고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여러분의 더 깊은 동기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지력과 규율에만 의존하면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 변화에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영상은 잘못된 선택을 식별하고 마음챙김 실천을 통해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건강한 대처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생각이나 주문만으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오해다. 영상은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내면의 변화에 접근하는 것을 권장한다.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을 권장하며 의지력과 규율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연민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며 자기 공감을 키우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감정에 대처하는 법을 탐구해야 합니다. 자기연민은 긍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며 자신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을 포함한 자기관리와 함께 발전될 수 있습니다. 자기연민은 자기에 대해 친절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내면의 비판가를 식별하고 그와 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공감을 키워 우리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자기 관리를 실천하는 것은 자기 공감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자기연민의 핵심은 자기 용서로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용서와 자기 정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기 용서가 실수를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을 키우기 위해 실수를 받아들이고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용서와 자기 연민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애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키우기 위해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실수를 친절하고 이해심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기 연민의 핵심 도구는 자기관리, 감사, 확언 등이 있으며 이를 결합하여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신의 감정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연민을 키우는 과정은 지속적인 여정이며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자기 연민을 통해 더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키우기 위해 흔히 범하는 실수로는 자기 연민과 자기자비를 혼동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연민이 나약함의 표시라고 믿거나 자기 연민이 부족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도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자기 연민은 실수와 단점을 인식하고 장점과 성공을 스스로 확인하는 힘의 행동이다. 자기 연민은 회복력을 키우고 건설적인 감정 관리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자기 연민은 의미 있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실수를 이해하고 관대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포함된다. 자기 연민은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긍정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며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자기 연민은 힘의 표시로 회복력을 키우고 의미 있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의 영향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며 스트레스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스트레스의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이완 기술을 알려줍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배우고 스트레스를 줄여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배우고 모든 측면에서 건강하고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신체적, 창의적, 마음챙김 및 휴식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눈을 뜨거나 감고 선택할 수 있으며 심호흡과 이마부터 시작하여 몇 초 동안 근육을 긴장시키고 푸는 과정을 반복하여 휴식과 명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볼, 입술, 턱, 목, 어깨와 같은 다른 부위에도 집중하여 각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경험하고 자기 관찰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과 자기관리 방법을 개발하고 명상을 통해 심신의 평화를 찾고 건강한 습관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챙김과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 처리 방법을 개발하고 개인화된 휴식 연습과 함께 목표 설정과 진행 상황, 추적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제로 스트레스의 원인을 인식하고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고 일상생활을 조정해야 합니다. 일부 흔히 범하는 실수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과정에서 심호흡만 하거나 어느 하나의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기관리와 마음챙김을 실천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시도가 일반적인 다른 실수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줄이는 것은 빠르고 간단한 과정이 아닌 명상과 휴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변화를 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명확성과 통찰력을 얻는 것은 자기 발견의 여정이며 우리 삶에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명확성과 통찰력을 얻기 위해 반성적 묵상의 과정에 접근하고 사고 패턴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휴식과 명상을 통해 내면의 지혜를 활용하고 인식을 깊게 하는 방법을 배우며 내면의 명확성을 찾고 통찰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성찰적인 명상을 실천하고 사고 패턴을 관찰하여 명확성과 통찰력을 얻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해하여 내면의 명확성과 통찰력을 향상시킵니다. 삶의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질문을 탐구하고 삶의 경험을 성찰하여 변화와 이해를 이끌어냅니다. 성찰적 묵상 연습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면서 삶의 더 깊은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탐색하고 명확성이 필요한 순간을 이해하면서 더 깊은 수준의 인식과 이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명확성을 가져올 수 있는 더 깊은 수준의 인식과 이해에 연결됩니다. 고요함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고 삶에 대한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요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명확성을 가져올 수 있는 더 깊은 수준의 인식과 이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인식과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요함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요함을 통해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고요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명확성을 얻을 수 있는 더 깊은 수준의 인식과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요함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지혜에 접근하고 삶에 대한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인식하고 그 지식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고요함을 범하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지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상이 아니며 어려운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목표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의도의 중요성과 의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의도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집중하기 위한 강한 욕구입니다. 의도를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면 의도를 향한 진전을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설정하고 의도를 표현하여 목표에 집중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SMART 목표를 설정하고 의도를 확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목표에 대한 의도를 설정하면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도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도를 설정하고 의도를 강화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 매핑과 의도 설정을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시각화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가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 집중력을 유지하고 목표에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설정하고 의도를 표현하는 것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목표 달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감사 목록, 비전 보드, 확언과 같은 발현 방법을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설정하고 의도를 생성하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입니다. SMART 목표를 설정하고 긍정적인 확언과 자기 대화를 통해 의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설정하고 의도를 표현하여 목표에 집중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의도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노력하면 의도적으로 생활하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의도는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창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며 깊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가능성과 세계가 열린다. 의도에 집중하고 강화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욱 강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의도를 심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하고 간결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한 번에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집중력을 유지하고 의도의 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목표를 결정하고 생각과 에너지를 집중하여 목표를 실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명상, 일기 쓰기, 확언, 안내 명상 등을 통해 의도의 힘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확언과 진언을 사용하여 의도를 강화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목표를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 행동 계획을 세우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도와 행동이 양방향 거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의도를 업데이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과 시각화는 의미 있는 조치와 행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확인과 자기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긍정적인 생각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도와 관련하여 확언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의도는 양방향 거리이며 행동과 헌신이 함께 필요하며 의도와 확언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여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감사와 감사의 힘에 대해 탐구하며 과거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이 삶의 긍정적인 순간과 감사의 건강상 이점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배우고 감사의 실천을 통해 삶에서 기쁨과 목적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감사와 감사의 마음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유익하며 감사와 감사를 표현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사랑과 보살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순간을 의식하고 생각을 재구성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정서적이고 건강적인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와 재구성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행복, 향상된 자신감, 더 나은 관계를 통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한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생각과 감정을 의식할 수 있으며 삶의 작은 순간들을 알아차리고 기쁨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하면 우리는 주의 깊은 의사소통과 비판단적인 인식을 연습하며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지 않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주의 깊게 기르고 성장시킬 수 있다.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주는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의 실천을 통해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 감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사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활력과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기쁨과 목적을 인식하는데 필수적이다. 마음챙김을 통해 사람, 장소,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감사를 일상의 일부로 만들어 지속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주는 사람, 장소, 사물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는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것이다.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건강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감사의 실천과 마음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성공이나 외부 사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에 참여하는 일상적인 실천과 자기 발견, 사랑, 이해의 여정에서 발생합니다. 즐거운 돌파구는 기쁨을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인내, 사랑, 이해의 여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을 불붙이기 위해 창의적인 가능성을 탐구하고 새로운 창의적 블록을 출시하여 자신의 창의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육성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창의적 에너지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프로젝트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자신이 예술가, 작가, 기업가이거나 창의적인 상상력을 촉발하려는 사람인 경우 이 장에서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창의적 강점을 발견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살펴보며 자기 인식과 자기 성찰을 연습하여 자신의 가치와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창의적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책 읽기, 세미나 및 워크숍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창의적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과 상상력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시각화를 사용하여 창의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고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정신적 그림을 형성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각화를 정기적으로 연습하여 필요할 때마다 시각화의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 믿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창의적인 목표를 정기적으로 시각화하여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각화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원하는 결과를 상상할 때 생각과 감정을 주목하며 압도되거나 겁을 먹기 시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화는 단지 정신적 훈련일 뿐이며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상상할 때 성취감과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붙잡고 인내심을 갖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각화는 목표를 나타내는 좋은 방법이므로 프로세스를 서두르거나 자신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지 않아야 하며 생생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고 모든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시각화를 사용하여 창의적인 목표를 실현하고 달성할 수 있습니다. 중단된 연습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집중력, 생산성, 지략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단된 연습은 집중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휴식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며 휴식을 취하는 방법과 자기 성찰을 통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주의를 기울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중단된 연습을 사용하여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름은 창의성을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흐름의 힘을 활용하여 성과와 성공을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흐름에 대한 다양한 단계를 이해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며 흐름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흐름을 최대한 활용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 집중력을 보호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휴식을 취하고 자기 성찰을 실천해야 합니다. 흐름을 최대한 활용하며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 자기 성찰을 통해 통찰력을 얻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단된 연습을 사용하여 마음 챙김을 연습하고 창의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창의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흐름의 힘을 사용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위험을 감수하고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강점을 발견하고 평가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험과 위험 감수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의 힘을 과소평가하며 자신의 창의적 강점을 인식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거리낌이 있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창의적 강점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실험과 위험 감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창의적인 기술을 연습하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연습은 어떤 일이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창의적인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작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창의성은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지만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신의 창의적인 강점을 인식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연습과 창의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들이면 모든 종류의 작업과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결정 기술을 익혀서 삶에서 막힘과 압박을 덜고 명확하고 집중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명확성, 집중성, 고려를 통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우고 비판적인 의사결정을 연습하며 마음챙김과 의도를 갖게 됩니다. 신중한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의 요점인 권력 포인트를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명확성과 체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의식적인 편견을 식별하고 이를 도전함으로써 명확성을 향상시키고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력의 요점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든 가능한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에는 어떤 편견이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권력의 지점을 식별하고 활용하는 것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결정의 미묘함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적 의사결정 연습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무판단 의사결정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은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중한 의사결정에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결정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며 편견과 권력의 요점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옵션의 가치나 상대적인 장점을 판단하면 중요한 세부 사항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초기 반응에만 의존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옵션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한 의사결정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잠재적인 결과와 권력의 요점을 고려하고 무의식적인 편견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략을 통해 건강한 습관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일정 만들기와 목표 설정, 유발 요인 식별과 대처 전략 개발이 중요하다. 건강한 습관을 개발하는 첫 번째 단계는 특정 행동의 신념과 핵심 신념을 이해하는 것이며 자기관리와 신념 수정이 중요하다. 일정 만들기는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이며 루틴을 설정하고 주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목표 설정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하며 달성 가능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유발 요인 식별과 대처 전략 개발은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트리거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근원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트리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유발 요인을 인식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를 입었는지를 알고 유발 요인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연민, 건설적인 감정 표출, 사고 패턴에 대한 의문, 제기 등을 배워서 유발 요인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유발 요인과 정신 건강의 관계를 이해하고 어려움을 겪거나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미래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족과 친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이 필요한 지원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문제와 걱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을 구하기 전에 지원 시스템이 유용하고 이해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일치하는 가치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정직하게 평가하여 도움을 받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를 실천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잘 돌보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시간을 내어 휴식을 취하고 삶의 즐거움에 참여함으로써 자기를 돌보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탐색하여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은 자기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관리는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최고의 자아로 성장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짧은 휴식을 취하여 에너지 레벨을 리셋하는 것은 자기 관리의 일부입니다. 자기를 돌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습관과 전략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요하지 않고도 작은 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습관 형성에는 작은 변화를 통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매일 하는 작은 일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많은 사람들. 작은 변화가 더 큰 성취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의미 있는 삶은 일상적인 작은 변화를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됨. 의미 있는 삶은 일관성, 작은 조치,
지원의 중요성에 기반을 둔다. 하룻밤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작은 변화와 일관성으로 기쁨과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마음챙김 의사소통을 통해 더 깊이 연결하고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며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마음챙김 말하기와 반성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마인드풀하게 말하기를 연습하여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며 경청과 공감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유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보다 의사결정과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의사소통을 연습하고 성찰하는 것은 더 나은 관계와 의사소통을 구축하는 힘을 갖게 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약간의 연습을 통해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더 많은 기쁨과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이해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며 말을 하지 않아도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얼굴 표정, 몸짓, 음성톤이 포함되며 신체 언어와 시각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 해석해야 합니다. 비언어적 신호를 해석하려면 상대방을 관찰하고 반응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며 약간의 연습과 마음챙김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통해 경계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정중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공감심을 유지하고 순간적인 판단을 보류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 깊은 의사소통 전략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강화하고 상대방과의 의미 있는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의사소통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대화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생각 없이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비언어적 신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면 대화가 일방적이거나 대립적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자신을 옹호하고 원하는 대우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주장할 때는 친절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해야 합니다. 어려운 대화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과열될 때 집중력을 유지하고 참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에 참여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대화 중에는 정기적으로 잠시 멈춤으로써 주의력을 유지하고 반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화를 건설적으로 유지하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과 자기애를 증진하기 위해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자기관리 의식을 개발하며 자신감과 자기애를 키우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자존감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며 이 둘을 모두 갖는 것이 중요하며 지나치게 오만해지거나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불안감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기애를 향상시키며 건강한 자기관리 습관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발굴해야 합니다. 자기 제한적인 신념을 발견하고 이를 이해하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믿음을 검토하고 어디서 왔는지 뒷받침할 증거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신념에 도전하고 정확하고 유용한 관점을 찾고 제한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변경하세요. 자기관리와 자기사랑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행복을 찾으며 건강에 해로운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도전하세요. 자신의 제한적인 신념을 확인하고 도전하며 자기관리와 자기사랑을 실천하세요. 건강에 해로운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도전하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하세요. 자기 제한적 신념을 도전하고 자기감시를 실천하며 자기인식을 향상시켜 자신감과 자기애를 키우세요. 자기인식을 향상시키고 자신감과 자기애를 키우기 위해 혼자 시간을 가지고 명확성을 확보하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자기애와 자신감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세요. 자신감과 자기애를 키우기 위해 흔히 범하는 실수를 피하고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이해하세요. 자기감시와 자기인식을 통해 자신감과 자기애를 실현하고 정말로 실패 없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을 실현하세요. 자신감으로만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 실망할 수 있다. 건전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는 것이 유익하지만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감과 자기가치의 차이를 이해하고 외부 검증이 표면적인 확신만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감과 자기가치의 균형을 이해하고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더 잘 인식하고 인정하며 표현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감정과 반응의 차이를 구별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기르는 방법을 배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어려운 감정을 극복하고 억압된 감정을 해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과 연결하고 평화와 균형을 찾는 여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은 정서적 명확성과 균형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감정의 유형을 구별하고 감정의 근원을 식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을 즐기며 억압된 감정을 해방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과 반응의 구별과 판단하지 않는 감정의 인정은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의 강도의 다양성과 감정의 표현을 이해하는 것은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고 환경, 기억, 신념이 우리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정서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조사하고 감정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고려하는 것은 감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여 감정을 접근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을 이해하는 데는 환경, 기억, 신념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기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 이야기와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감정은 비판단적인 방식으로 흘러가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감정에 압도되고 맞서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감정은 인간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한다. 판단하지 않고 감정을 탐색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이다. 감정에 저항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관찰하는 것은 자기 감정에 마음을 여는 한 가지 방법이다. 감정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자기 수용하는 것이 자기 관리의 형태가 될 수 있다. 마음을 여는 방법은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과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수련이며 환경과 기억과 신념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 챙김은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와 친절한 관계를 조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억압된 감정과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과 자기에 대한 연민이 중요하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감정을 받아들이고 허용하며 억압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 마음 챙김은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도구이며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마음 챙김은 판단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수행이다. 마음 챙김은 우리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한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상태를 솔직하게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수 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감정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수행이다. 마음 챙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저항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한다. 마음 챙김은 감정을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게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마음 챙김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탐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찾을 수 있다. 억압된 감정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되기 위해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한 환경에서 감정을 탐색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해와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할 수 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억압된 감정을 풀고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 마음 챙김을 탐구해보자. 감정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표현하는 것은 자기관리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진정한 감정을 표현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로는 자신의 감정과 감정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과 감정을 억제하려는 것이 포함됩니다.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을 탐색하려고 하거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감정은 강렬한 형태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려운 부정적인 감정과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감정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은 힘과 용기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데 마음 챙김을 기울이는 것은 중요한 첫 단계이며 정기적인 마음 챙김 수련은 감정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화는 위협적이지만 새로운 관점과 기쁨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 장에서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변화에 대한 장벽을 도전하며 건강한 습관과 행동을 개발하는 방법을 다룬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성공과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고 변화로부터 더 많은 의미와 목적을 찾는 법을 배운다.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법을 알게 되고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식별하고 대처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운다. 자기 신념과 태도를 도전하여 변화의 장벽을 식별하고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된다. 즐거운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속박하는 신념을 도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깊은 뿌리와 원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시간이 지남에 따른 행동과 사고 패턴을 성찰하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와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과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변화와 긍정적인 사고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한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 우리는 의미 있는 삶과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키우고 발전을 축하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과 자기 동정심,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실천하고 자연과 연결되며 실패를 받아들이고 성공을 축하함으로써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변화의 여정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자기를 발전시키고 기뻐하며 외부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전부 아니라고 믿는 실수를 범하며 실제로는 점진적인 접근과 작은 진전이 필요하다.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나쁜 습관을 변경함으로써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래된 습관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할 때도 있지만 변화를 수용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취약함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은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개방적이고 정직한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취약성을 받아들이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우리는 취약함을 이용하여 균형과 연결을 찾을 수 있고 이는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취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성장과 개인적인 성찰을 위해 필수적이다.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적 성장과 주변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형성을 도와준다. 취약성을 포용하면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 취약성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우리는 취약함을 허용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취약성을 포용하면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찾는 데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취약성을 포용하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에게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취약함을 허용하고 받아들여야만 진정으로 자아 실현과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자신의 취약성을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과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더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정중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측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더 나은 이해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취약성을 표현함으로써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개인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취약점을 정중하고 솔직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성을 표현하고 포용하는 것은 자기 탐구와 내면의 평화, 더 깊은 관계 형성을 도와주며 건강한 두려움과 건강에 해로운 두려움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성을 통해 신뢰와 친밀감을 쌓고 건전한 대처 전략을 개발하고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취약성을 통한 권한 부여를 피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취약성을 투명성과 개방성으로 오해하고 있다. 취약성을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취약점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신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이해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구축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취약성을 포용하면 다른 사람들과 신뢰 기반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자기 관리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취약성을 포용하는 것은 용기와 강인함을 의미하며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성은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 마음챙김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 장에서는 감정과 반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부정적인 사고 패턴과 인식 부조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챙김의 실천은 현재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며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중요성을 알아야 하며 갈등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와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 다른 관점을 고려하는 능력, 공감하고 타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찾을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는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동정심을 이해하고 작은 변화와 점진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영상은 우리가 천천히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체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챙김의 목적과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열린 마음으로 교훈을 받고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